안녕하십니까.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핵심 일정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는 제가 월요일 모닝 브리핑에 자세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다우지수 약보합으로 끝났죠. 나스닥 지수도 43포인트, 물론 울선 위에서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 좀 낙폭은 좀 줄어들었죠. S&P 500 지수 여전히 4200선이 저항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일정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죠. 자, 텔레그램 여러분들 다 설치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뉴스 등등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가니까 이 텔레그램 꼭 이 주소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칭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주소 기억하시고요. 강남 주꾸미 여기까지 그대로 치면 됩니다. 주식으로 꿈꾸는 미래. 자, 일정 쭉 보겠습니다. 자, MSCI 반기 리뷰 종목군들 편출입 나왔죠. 2월, 5월 이제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있죠. 그 다음에 11월 달입니다. 금리 결정은 이제 다음 6월 13일에서 14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4월 현재 3.5%입니다. 미국과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좀 나죠. 5월 25일자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큰데 이 5월 25일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물가를 고려해서 동결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이번 주니까 지난주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죠. 헤드라인 CPI가 2년 만에 4.9%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건 5.5% 예상치 좀 부합했죠. 자, 5월의 이슈가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금리를 중단하냐, 이게 좀 이슈고, 구글 개발자 회의 열리면서 구글 주가가 크게 올랐죠. 폴더블 폰, 픽셀 폴드도 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이제 다 끝났죠. 자, 지난주 내용 쭉 넘어가겠습니다. 삭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아둘 것 같아요. 매년 5월에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가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매년 일정이기 때문에 연간 일정이지 않습니까? 애플은 6월 초 연간 일정이 있고, 이런 것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그 많은 미국 주식 여러분들 다 한다고 해서 잘 수익납니까? 자, 그러지 않죠. 저는 저 미국 주식은 제 고객들로 하여금 그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 위주로만 좀 대응을 좀 해드리는데, 그나마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좀 내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르는 종목도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5월 11일까지 넘어가죠. 5월 11일, 5월 12일 이거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5월 셋째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간에 하원 의장 메카시 이런 분들 회동이 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5월 말까지 이 합의 안 되면 6월에 디폴트, 그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게 지금 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증시의 경우에는 주초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열리고 그거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자 먼저 보죠. 금요일에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과 전 연준 의장 벤 버넌키 전 의장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설이 현지 시간 11시에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파월 의장이
뭐 시장에 좀 부담되는 이야기 할까요? 지난 이제 5월 초 FMC 회의 결과 내용 재탕하는 수준이면서 좀 시장을 좀 안정시키지 않을까. 뭐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초 이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주 금요일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알 수 있겠지만 네, 토요일 날 밤에 새벽 정도에 나오겠죠. 네, 연설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 뭐 이런 부분이 이 시장에 좀 중요한 이벤트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5월 15일이면 1분기 실적 발표 마감 시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 실적 장세에서 어떤 뭐 경기 지표나 모멘텀이나 뭐 일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뭐 부채 한도 협상 논의 뭐 이런 것도 뭐 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6월 말 내지 한 7월 초부터는 다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봐야겠죠. 자, 전기 요금이 이날 5월 15일 월요일에 인상 발표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월 한 2,440원 이상 2,400원 이상이 아니라 인상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주 이게 여기 좀 글씨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건 스스로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에논 에너지가 지오린 에너지로 상호 변경하고요. 자, 미국 현지 일정으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과 미래를 주제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이 있다고 그래요. 자, 로봇도 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I도 좀 이벤트가 좀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이분이 애틀란타 연준 총재죠. 토마스 바키엔. 어디죠? 하여간 뭐 지역 연준 총재 연설 있고요. 노블룩스 월별 지표 발표하고 백화점 기업 퀘르스나 노드스트림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외에 IR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설명회.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죠.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 한미반도체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자, 5월 16일 화요일이네요. 현대오토의 뭐 기업 설명회가 있고. 뭐 실적은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헤드라인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근원 소매 판매는 이제 0.2%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현지 시간을 발표하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온 세미컨덕터 뭐 전력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뭐 기업 설명회가 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날 이 온 세미컨덕터가 장기 전망 목표랄지 전자와 관련해서 뭐 이벤트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물론 이제 이날 뭐 한국과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도 있고 뭐 부산 기계대전 이런 것 부산 국제 기계 대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가비스란 종목이 이제 5월 15일과 16일 공모청약도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하나 써야겠네요. 대한전선 있죠. 네, 이날 대한전선이 이제 변경 상장됩니다. 주식 병합이었죠. 이런 일정 좀 있다. 자, 5월 17일 보도록 하죠. 5월 17일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이 이날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 있죠. 트루엔이라는 종목. 공모가 12,000원에 엣지 AI 카메라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그래요. 이 청약에 한 5조 6천억 증거비 모였다.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1분기 분기 배당금 361원 이날 여러분들 계좌에 삼성전자 주주의 경우는 들어오죠. 주당. 네, 여기
주당 361원입니다. 호텔신라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자, 여기 JIP 엔터 실적 발표 있다고 그랬죠? 5월 15일 날은. 네, 엔터주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JIP 실적은 또 어떤가? 실적이 기반정됐냐? 아니면 YG엔터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인가? 자, 호텔신라 개발 간세청 월간 수출 무역 통계 MLCC 부분, 그 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시스코, 뭐 타겟, 뭐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쭉 보죠. 그 다음에 이제 AI 및 빅데이터 엑스포,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건데, 포드, 존슨앤존슨, 펩시, 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AI, 머신러닝, 세큐리티, 딥러닝 뭐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잠깐만요. 5월 18일 날 제가 여기 삼성생명 실적 발표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봐봐야죠. 잠깐만요. 5월 15일까지인데 잠깐만요. 항상 좀 수정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자, 이날은 이제 삼성생명 실적 발표가 아니라 기업 설명입니다. 삼성생명 실적은 여기 보면요. JIP 엔터, 뭐 삼성생명이 이제 15일날 실적 발표라네요. 15일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회는 이제 18날 있다. 그리고 이제 흑해 곡물협정 만료일이라고 그래요. 현지 시간으로. 물론 이제 뭐 변경 상장은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추가 상장하는 것도 있고요. 일정상. 뭐 개별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BTC 2023 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이벤트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그래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월마트. 자, 이거 좀 중요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있고요. 미국의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매주 뭐 목요일날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19일날 볼까요? 네, 금요일이네요. 5월 19일날 AI 주도 신약 개발 혁신 포럼이 이날 뭐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 과기 공동이 개최 예정이고 이날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잠깐 이걸 좀 할게요. 자, 모니터 랩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 공모가 9,000원. 액면가가 이거 틀릴 겁니다. 하나는 뭐 100원짜리고 하나는 500원짜리를 알고 있는데 이 B2B형 애플리케이션 포함 제품과 서비스 공급.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청약 당시 뭐 경쟁률이랄지 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 가장 주가가 좋죠.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주식시장이 좀 좋다 보니 지난해 이제 그 상장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공모가 밑돌고 공모가 대비해서 밑돈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40% 급락했다가 이제 뭐 작년 이제 11월부터 주가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 상장하는 종목분들이 이 공모 시장도 좋다 보니까 대부분 좀 공모가가 좀 높다. 상단에서 결정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괜히 뭐 공모 정도 청약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첫날 뭐 신규 상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거의 뭐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왜냐면 공모가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뭐 거래되는 날, 상장되는 날 바로 매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CU박스라는 종목, AI 알고리즘 뭐 개발, AI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공모가 15,000원에 상장합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벤 버넌키 전 의장과 통화 정책에 대한 연설이 예정돼 있고 미국 오션만 일이죠. 그 다음에 G7 정상회의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자, 미국의 농기업체 디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간 주식시장 국내외 핵심 일정 꼭 좀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써드린 것 중에서 약간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재차 확인하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어려운 장에 혼자 하기 좀 버겁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고객 안내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고객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좋은 엄선된 종목을 발굴해서 제 고객들한테 매수 매도 시점을 무료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꾸준한 저는 대박도 좋지만은 꾸준한 성과를 내는 걸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울러서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이 고객과 저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항상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내 메일 이메일 주소는요. 이메일 주소는 이런 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그러하고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거기로 메일을 꼭 안내 메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